안녕하세요. 겟늑 채널의 이라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펜 드로잉의 기법과 그 다음에 간략하게 인체를 실루엣으로 그리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펜은 피그마 품입니다. 마이크론 0.4mm인데 요거는 치수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맞는 치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가늘면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초보자분들은 조금 두꺼운 펜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균일하게 긋는 겁니다. 자, 오늘은 사각 박스를 그려서 채워나가면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로선입니다. 균일하게 선의 간격도 약간 일정하게 해서 선을 그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손에 힘을 빼시고, 자, 두 번째입니다.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제가 저번 첫 번째 영상 때 선 긋기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점과 점을 연결하듯이 그어줘라. 균일하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선입니다. 하나, 둘, 이렇게 천천히. 안의 간격도 좀 촘촘하게 균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선 방향입니다. 방향만 틀린 거예요. 1번과 2번, 3번은 방향만 틀려요. 자, 똑같이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일하게, 좀 약간 스피드하게 그어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곡선입니다. 자, 이렇게. 자, 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점찍기입니다. 크기를 다양하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채워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점찍기 이렇게 여러 번 겹쳐서 큰 원을 만드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자유폐곡선입니다. 여기 4번은 반원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6번은 원을 반을 쪼개서 위로 아래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물결의 파도 모양, 우리가 헤어 그릴 때 사용합니다. 약간 이번에는 세로 느낌으로도 해볼게요. 자,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세모 모양입니다. 세모 모양 이렇게 이렇게요. 8번째입니다. 8번째 해칭입니다. 해칭은 일정한 방향으로 라인을 그어주시고 이거를 겹쳐서 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자, 2번 겹쳤을 때랑 한 번 그었을 때 톤 차이가 있습니다. 해칭을 통해서 명암을 표현하죠. 3번 겹치면 좀 더 진해지겠죠. 3번 겹쳤습니다. 자, 2번 겹쳤을 때와 한 번 했을 때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단독으로 사용했던 1번, 2번, 3번, 4번, 6번 다 해칭 가능합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한 번입니다. 가장 밝고 그다음 중간, 그다음에 어둡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2번, 이거는 한 번입니다. 9번째. 자, 이번에는 꽃 모양이나 어떤 식물의 그 잎사귀 모양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꽃잎 모양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모양이 있는 거죠. 앞서 했던 것들은 일단 기본적인 선의 모양이었습니다. 모양을 이용해서 그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요. 자, 다른 것도 해볼게요.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잎사귀가 되게 겹쳐진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간단하게 별 모양 해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의 모양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잘려있는 친구들은 쪽으로 나가게 이렇게 잘리게 그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게도 표현해 보시고요. 이렇게 크게 크기를 다양하게 줘서 이런 식으로 면을 좀 재미있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안에서 톤을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촘촘하게 두껍게 약간 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간격을 넓게, 약간 피아노 건반 같다 그죠? 세로로 한번 해볼까요? 두껍게 촘촘히, 가늘게 간격 넓게. 11번째는 방향을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약간 지그재그 형식. 자, 세로 위에서 했던 1, 2, 3 활용해서 짧게 이렇게 공간을 채워나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한번 또 다시 해볼까요? 요렇게도 반대로 꺾어서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2번째. 자, 똑같이 그어주시고 가운데를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약간 피아노 건반 같죠? 이렇게 칠하고 비우고 칠하고 비우고 이런 식으로요. 자, 세로 방향 했으니까 가로 방향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하고 자, 좀 넓은 붓펜 같은 거 사용해 주셔도 돼요. 라인에 그어주고 안에는 붓펜으로 채워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 13번째요. 좀 자유롭게 터치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불규칙한 모양이에요. 좀 약간 자유스럽고 약간 좀 정리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런 스퀘어 박스 안에다가 들어간다면 좀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털을 그리거나 수염을 그리거나 이런 데 사용하겠죠. 질감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고양이 털 이런 거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번 더 그려볼까요? 간격을 되게 넓게 주면 또 이런 밝은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펜 드로잉은 조밀도에 따라서 톤을 표현할 수 있어요. 명암을요. 이렇게요. 밝아 보이죠? 여기는 어두워 보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자유 터치들 이렇게 겹쳐도 되고요. 자,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이건 자유폐곡선을 다양하게 그리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겹쳐가지고 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그재그. 자,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 약간 덥수룩한 털을 표현하거나 수염을 표현하거나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유용하겠죠. 자, 15번째입니다. 약간 물결의 파동 같은 느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끊어서도 그려주고 이어서도 그려주고 세로로도 해보겠습니다. 항상 가로를 하셨으면 세로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물결의 파동처럼 이렇게 그려봅니다. 끊어서도 그려주고 이쪽이 끊었으면 이쪽은 연결해주고 여기를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간격도 이렇게 조금 더 넓어져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보세요.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걔는 다음 챕터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실루엣을 통해서 기법을 어떻게 넣는지에 대해서 한번 응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설명드렸습니다. 포지티브는 명확하게 얘기해서 비어있는
긍정적인 느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겁니다. 까맣게 칠해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흑과 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밝음과 어둠, 낮과 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드로잉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포지티브는 라인을 그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는 자, 이렇게 어둡게 채우는 방식입니다. 간단하죠? 조금 더 어려운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앞서서 이제 도형화해서 잡는 연습들을 했죠. 그래서 여기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인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이게 포지티브입니다. 라인 밝게 그리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기본 도형으로 단순하게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포지티브 형식이었죠. 그 다음에 네거티브 형식입니다. 네거티브는 이거를 까맣게 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까맣게 칠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했던 어떤 그런 기법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뭐 이런 가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칠하셔도 상관없는데, 네거티브와 포지티브를 같이 결합해서 이런 형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위에 쪽은 아까 3번이었고요. 맞죠? 여기 아래쪽은 여기 11번입니다. 약간 이렇게 교차로 만들어주는 거. 이런 교차로 만들어줄 때는 딱히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막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지 주름의 형상이라든지 바지의 형태, 바지의 라인 이런 것들에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방은 약간 포지티브 방식, 그 다음에 여기 인물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여기 피부 부분도 밝잖아요, 그죠? 밝게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방식으로도 충분히 멋스러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몇 개 더 그려볼까요? 동그라미 간단하게 기본 도형으로 그리시면 돼요. 동그라미 그리시고 어깨축이 있으니까 앞서서 수업했던 기본 도형으로 인체를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태를 실루엣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점을 찍고 나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뭐 라켓을 들고 있는 느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좀 더 사실적인 느낌의 사람을 그릴 수 있어요. 이런 연습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뭐 머리도 이렇게 있겠고, 무섭다 그죠? 옆에 팔도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둡게 칠할 것과 밝게 칠할 것을 나눠줘요. 여기서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다라는 느낌. 헤어 이제 살짝 얼굴 모양을 살짝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형태를 예쁘게 다듬어주고, 여기서 옷에 어떤 패턴 문양이 있다. 여기 뭐 주름 모양으로 이렇게 패턴 문양은 약간 포지티브 하얗게 남겨두고, 그다음에 옷 부분은 네거티브로 이제 조금 더 어둡게 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좋아요. 내가 그려놓고 이런 식으로 내가 몇 번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저는 6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6번 곡선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넣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세로 방향도 해보고요. 방향을 이렇게 조금씩 바꾸셔도 됩니다. 뭐 굳이 한 방향으로 고집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더 촘촘히 채워나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이렇게 외곽은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이제 외곽을 한번 살짝 강하게 따주면 되게 그럴싸한 일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이 안을 촘촘히 채워주면 밀도감이 올라가요. 자, 이런 느낌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양말 부분 12번을 응용해서 직선이지만 발은 원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주면, 지금 머리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사용했고요, 세로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살짝 겹쳐주면 8번을 사용한 거고요. 3번 겹치면 진해지고 2번 겹치면 중간 정도, 1번 정도 터치해주면 좀 밝은 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6번을 통해서 표현했고요. 여기는 12번을 통해서 여기 밑에를 표현했어요. 자, 신발도 까맣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5번을 사용해서 점찍기 할게요. 점찍기. 약간 털실 같나? 여기 양말이랑 부딪히는 부분을 조금 진하게 많이 찍어주세요. 조밀도가 있는 부분과 조밀도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이런 느낌의 일러스트를 그릴 수 있어요.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에 그렸던 약간 사실적으로 우리가 인물을 드로잉하는 거랑 지금 조금 틀리죠. 간략한, 조금 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이런 실루엣 느낌으로 간략하게 그리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좀 자연스럽게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좀 더 멋진 일러스트가 완성되겠죠. 인물 일러스트가. 다른 것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입니다. 찾아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등신을 생각해야 된댔죠. 자, 동그라미 그립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원기둥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외곽 실루엣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본 도형으로 보는 능력치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살짝 위로 이렇게 생겼네요. 옷을 들고 있나봐요. 이렇게 여기 안에 흰 옷을 입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축으로 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방향을 먼저 체킹해 주세요. 그리고 점을 딱 찍어주고, 항상 선을 그을 때는 점과 점을 연결한다 생각하시고, 이 점을 찍었을 때는 레퍼런스를 보시고 수직으로 이동시켜서 얼굴에 가까우면 여기다 찍어주시고요, 얼굴에서 멀면 여기다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선을 그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신발이 있으면 이렇게 기본 형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발끝과 발끝선을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런 인물의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되게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머리는 보통 이렇게, 항상 이런 거 할 때 내가 요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6번 해볼 거야, 2번 해볼 거야, 8번 해볼 거야, 10번 해볼 거야, 12번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저 12번 해볼게요. 12번 체크 무늬. 자, 12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바지 같은 경우는 몇 번으로 할까? 지그재그 한번 해볼게요. 그냥 와, 이런 느낌. 여기는 좀 약간 규칙적인 느낌이니까 상반되게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 느낌으로 주시면 돼요. 지그재그 하다가 톤이 좀 많은 지역에는 좀 많이 지그재그. 왜냐면 느낌이 틀리니까 훨씬 더 좀 다채로운 느낌이 나겠죠. 이쪽에는 무릎 뒤쪽에 있으니까 지그재그를 많이 해서 좀 톤을 많이 어둡게 줍니다. 신발은 하얗게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밝은 부분은 선의 간격을 좀 많이 주시고요, 좀 많이 어둡게 되는 부분들은 톤들을 겹쳐서 톤을 묘사해 줍니다. 명암을. 자, 여기는 어두우니까 많이 지그재그. 그러면 여기가 앞에 있고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약간 손 그려주시고요. 손. 얼굴도 조금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네가티브를 통해서 하얀색 얼굴의 포지티브 면적을 따듬어 주시면 됩니다. 전신 레퍼런스를 보고 한번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머리 이렇게 단발 컷. 자, 머리 약간 이런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옷은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세모 모양 할까요? 꼭 점 찍을까요? 이거 할까요? 어떤 거 해볼까요, 여러분? 세모 모양 해볼까요? 세모. 이렇게 흘러내려 있겠죠? 이렇게 세모 모양.
크게 세모를 먼저 그려둬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채워나가세요. 약간 패션 일러스트 같다, 그죠? 그런 느낌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런 느낌 좋고, 웬만하면 이런 외곽은 조금 이렇게 진하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게 깔끔해 보입니다. 깔끔. 외곽을 조금 깔끔하게 놔주세요. 그럼 너무 예쁘죠? 정리도 돼 보이고. 자, 바지 몇 번 할까요? 세모, 이렇게 세모 모양 했으니까 도트 해볼게요. 도트 크게, 이런 거 도트 크게 보이게. 그래서 약간 직선과 곡선을 매치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크게 그려요. 약간 무당벌레 같나? 무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신발은 약간 털선 느낌으로 그냥 지저분하게 투투투투투투투투 이렇게 할게요. 투투투투투투투. 자, 3개의 기법, 총 4개의 기법이 들어갔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항상 뭐랬어요? 실루엣은 강하게 따주시면 되게 깔끔하고 예뻐요. 보조선들 있잖아요. 이런 거 남아 있어도 되게 감각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머리도 한 개 주고, 자, 이렇게 외곽만 진하게 주시면 돼요. 외곽만. 그럼 되게 깔끔해요. 맞죠? 완전 깔끔하지? 자,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는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복잡해지면서
이런 것들은 실제 비율, 그러니까 점점 키워 나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실루엣을 활용해서 그리는 공부를 오늘 했습니다. 앞전 영상이 조금 어려웠던 분들이라면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했던 펜은 피그마 제품입니다. 마이크론 0.4mm 이걸로 작업을 했고요. 펜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수성 사인펜 가지고도 하셔도 됩니다. 여기 모나미 제품인데 이거 플러스펜 3000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많이 연습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깻느